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초특급 게스트 최창호 박사님 모셨는데 익숙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저와 같이 누리호 뉴스 특보에서 정말 멋지게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신 최창호 박사님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그 누리호 개발 사업에서 엔진 쪽에서 터보펌프 개발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마 에키로켓 엔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 있는 터보펌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서 오늘 터보펌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여기 보시는 분들을 아마 터보펌프에 대한 상식을 약간 좀 높여주는 정도가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터보펌프를 많이 잘 이해하게 되시면은 아마 엔진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 기본적으로 터보펌프는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터보펌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실제로 그 구체적인 터보펌프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못했거든요. 그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로켓 엔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켓 엔진에서 터보펌프는 인간의 몸으로 치면은 심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피를 필요한 곳곳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터보펌프는 에키로켓 엔진에서 그 추진제, 액체산소와 연료를 필요한 곳, 연속이라든지 여러 곳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심장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오른쪽 끝에 위쪽에 그 누리호 1단 엔진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엔진 4개가 있고요. 그 엔진 4개 하나씩 터보펌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터보펌프가 연소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누리호 엔진이 추력이 정확하게 300톤이고 누리호 무게 200톤이거든요. 그래서 엔진 하나가 75톤짜리 엔진이 있는데 엔진 하나로는 200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4개를 합쳐서 클러스터링해서 1단 엔진을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75톤 엔진 4개가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뒤에 있는 4개의 구멍이 7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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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톤 해서 도합 75 곱하기 4? 300. 근데 75톤급 엔진 하나하나마다 터보펌프가 하나씩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즉 이 1단 로켓 4기에만 각각 터보펌프가 달려있고, 또 2단 로켓에도 결국 75톤급 하나의 터보펌프가 있는 거고. 터보펌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7톤급 3단에도 터보펌프가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즉 엔진 그 자체가 터보펌프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호에 들어가는 모든 엔진에는 터보펌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엔진마다 터보펌프가 다 장착돼 있다. 처음에는 약간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터보펌프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약간 안구정화 시간을 갖고 약간 좀 어려운 주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 누리호 그 발사할 때 보셨잖아요. 1단 엔진에서 굉장히 강력한 불꽃이 나오면서 그 누리호가 이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누리호 불꽃으로부터 발사대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초당 한 1.8톤, 거의 2톤에 가까운 물을 뿌리면서 그 발사대를 보호하거든요. 그 뿌리는 물이 저장된 탱크가 있는 위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탱크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저 탱크가 그럼 어느 겁니까, 저기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왼쪽에 있습니다. 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왼쪽에 네. 있는 게 탱크고. 네, 바로 앞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이 그 단시험 설비입니다. 단시험 설비. 1단, 2단, 3단 시험한 설비고, 자세히 보시면은 하얀색 단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조금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지금 저게 지금 단이 실험하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 저게 내려- 지금. 네. 그리고 왼쪽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빨간색 지붕이 있는 곳이 엔진 시험 설비고요. 그 왼쪽에 정말 조금밖에 안 보이는 빨간 지붕이 터보펌프 시험실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하얀색 건물이 그 기숙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묵는 기숙사죠. 바로 앞. 누구나 묵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연구원들만 묵을 수 있고요. 장관님이 네, 오셔도 죄송합니다. 그 외부인들은 못하겠네요. 원칙적으로 기숙사에서 아. 숙박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 먹을 수 있습니까? 저 누리호 중계했는데. 대통령이 오셔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원칙적으로.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네, 누리호 중계해도 저도 안 된답니다. 근데 이곳이. 기숙사에 묵지는 못하지만 일반인들도 우주센터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출입 조치를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안 되지만. 기숙사에서 묵는 건 안 되지만 네. 들어가서 발사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시설들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 근데 견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기숙사를 또 견학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숙사에 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요? 잘 수는 없다. 잘 수는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못 하는 거고요. 그럼 잠깐 들어갔다가 졸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 들어갔다가 1층에서 계단 같은 데서 약간 졸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 뭐 근데 규정상 이게 대통령도 안 되는 걸 한 거네요. 지켜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말이 아니고 외국에서 한 말인데요. 최 박사님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우주 예. 발사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엔진을 가져야 하고, 근데 엔진을 가지기 위해서는 타워 펌프를 가져야 한다. 요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 인공위성도 작았고 뭐 우주 아주 멀리 심우주까지 갈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엔진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예. 가면 갈수록 강력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엔진, 추력이 굉장히 크고 성능도 효율도 좋아지고 엔진의 사이즈도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강력한 엔진을 갖기 위해서 터보 펌프가 꼭 필요하고요. 터보 펌프가 갈수록 점점 더 기술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그 엔진들을 만드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걸 느끼는 거죠. 엔진을 개발하면서 터보 펌프가 굉장히 어렵구나. 우리가 고성능 엔진을 만들려고 할수록 터보 펌프가 더 기술의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나중에 나올 텐데요. 엔진 중에 가장 어려운 엔진, 다단 연소 방식의 엔진을 개발한 사람들의 개발 역사를 보면은 터보 펌프 개발의 역사랑 거의 궤를 같이 합니다. 터보 펌프에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거의 핵심이네요, 엔진에서. 아마 그렇지만 연소기 하시는 분들, 뭐 밸브 이런 분들은 아마 그쪽이 핵심이라고 할 겁니다. 저는 터보 펌프 하니까 제가 핵심이라고 이거 말씀드리고, 똑같은 명언들이 분야마다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불러보시면 똑같은 말 하실 겁니다. 모든 부분이 엄청 중요하겠죠. 중요하지 그러니까. 않은 부분이 없어요. 분야별로 다 똑같은 명언들이 돌아다닐 것 같다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엔진의 부속품이 몇만 개인데 그 중에 나사 하나라도 잘못되면 떨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나사 다 만드시는 중요해요. 분들은 또 네, 그럼요. 나사도 중요해요.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사를 가져야 된다.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동차 나사 하나 떨어진다고 자동차가 쓰나요? 안 씁니다. 그죠? 이거 도마차에서 공격이었어. 터보 펌프는 엔진이 쓰죠. 터보 펌프에 나사 하나 빠지면 엔진이 있습니다. 떨어지죠. 결국 터보 펌프는 확실히 중요하다. 그럼요. 근데 와닿았어, 저도 이거는 방금. 제가 조금 이렇게 와닿았어요. 유머러스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터보 펌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체를 우리가 액체 로켓을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터보 펌프가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저도 예전부터 이 발사체 관련된 자료들을 찾다 보면은 터보 펌프 때문에 안 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된 게 터보 펌프부터 시작이 됐어요. 터보 펌프가 없으니까 터보 펌프를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걸 붙이고 이걸로 될까 저걸로 될까 하다가 결국 우리가 터보 펌프를 해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발사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터보 펌프 개발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역사를 보여드릴 텐데요. 예. 국내에서 터보 펌프 개발 성공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분이 연구원에 계셨습니다. 오! 그 정도로 어렸던 거죠. 그분 중에 지금 아직 계시나요? 나가셨습니다. 한쪽 손을 지지셔갖고 한쪽 손을 없이 나가셨다는 얘기 있던데. 안 지지고 나가셨어요. 사실 우주 발사체 엔진 하면은 대부분 연소기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연소기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이 연소를 하시죠. 예, 예. 근데 터보 펌프는 분야를 나누자면은 항공우주 쪽이 아니고 기계 쪽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펌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터빈, 펌프, 압축기 이런 카테고리로 같이 분류되는 유체를 매질로 해서 네. 작동되는 기계 이쪽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요. 그 항공우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생소하실 겁니다. 용어부터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갈게요. 터보 펌프는 터빈 플러스 펌프, 펌프를 터빈으로 구동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터보란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터보 하면은 아마 그 우리 영화라든지 드라마 보시면은 자동차가 달리다가 터보 버튼 누르면은 자동차가 갑자기 힘이 나서 우웅 하고 도망가죠. 오, 그러니까 그쵸, 터보 하면은 고성능의 의미가 좀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나중에 좀 설명드릴 텐데요. 터보라고 하면은 터빈을 의미하는 거고요. 펌프는 펌프. 그 펌프는 우리가 뭐 잘 알죠. 물을 마실 때 우리가 고층에 살아도 그 물을 이동하는 게 펌프입니다. 그래서 펌프가 물을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펌프는 물을 수송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로켓 엔진에 들어간 터보 펌프는 터빈이 펌프를 구동한다. 그래서 터빈으로 펌프를 구동해서 추진제를 연소기에 공급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저게 펌프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가 수도 시설이 없을 때 각 가정에씩 하나씩 있던 펌프입니다. 저거를 깊숙하게 땅 깊숙이 박아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고요. 그죠. 지하수 뽑아내는. 네, 지하수 뽑아내는 건데 작동 원리는 저 위쪽에다가 물을 부어요. 네네네. 그 붓는 물이 뭔지 아세요? 마중물. 마중물입니다. 거기서 마중물이 나온 마중물. 거예요. 아, 그렇죠. 마중물을 붓고 그 손잡이를 아래 위로 계속 펌핑을 하면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그 현대에서 쓰고 있는 펌프입니다. 오. 그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올리는 거죠. 지금 이 펌프는 파란색으로 된 펌프가 있죠, 밑에. 예. 오른쪽이 모터, 전기 모터로 돌려서 앞쪽에 있는 펌프를 구동시키는 겁니다. 펌프 날개는 오른쪽에 있는 그 날카로운 그
거예요, 생긴. 약간 저게- 드릴 같은 느낌, 거대한 네. 드릴 같은 그러네요. 느낌. 저게 돌아가면서 원심력으로 그 물을 빨아들여서 바깥으로 이제 이송을 하는 거죠. 우리 그쵸. 원심력은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팔을 아주 세게 돌려보면은 팔에 있는 피가 손끝으로 몰리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쵸.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그 바깥으로 액체가 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원심 펌프는 회전을 이용해서 앞쪽에 있는 액체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러니까 결국은 펌핑을 하는 거죠. 수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런 펌프가, 물론 타워 펌프는 저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유량을 훨씬 더 높은 곳에 보내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저거랑 거의 동일하고요. 지금 저 펌프는 일반적인 펌프는 모터로 돌리지만 뒤에 설명드린 터빈으로 돌리는 게 타워 펌프입니다. 일단은 돌리면서 이 앞쪽에 있는 물을 뒤로 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물을 계속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요. 빨아들인다고 네. 잘 아시는. 결국 한쪽 방향으로 물을 흐르게 만든다. 네, 흐르게 만드는 이게 거죠. 되게 사실 신기해요. 선풍기랑 비슷한 거거든요. 선풍기 컴프레서 아시죠? 압축기. 네, 네, 네. 공기를 빨아들이는 기계. 선풍기, 압축기, 펌프 다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액체를 수송한다 하면은 펌프인 거고, 펌프고. 그 기체를 수송하면은 압축기인데 수송하는 양이 적다거나 아니면 압축을 좀 적게 한다거나 하면은 선풍기. 팬이 되는 거죠. 예. 압축을 세게 하면 압축기. 그렇죠. 네, 되게 궁금한 게 그런 질문도 많이 있어요. 선풍기를 딱 앞에 놓으면 시원하잖아요? 뒤는 왜 안 시원하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냐면은 앞에서 보던 뒤에서 보던 날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뒤에도 시원해야 되는데 왜 앞에만 시원하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 선풍기 날개나 이 펌프 마찬가지로 얘는 어쨌거나 한쪽 방향으로 바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 있는 바람 혹은 이쪽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한쪽으로.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공기가 앞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내 쪽에 있는 공기는 당연히 빠져나가는 거고 맞은편만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펌프도 마찬가지로 한쪽에 있는 물을 반대쪽으로 이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리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유체가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것도 네. 믹서기랑도 똑같은 거죠. 전 저거 보고 믹서기 생각했거든요. 믹서기도 같은 원리인데 믹서기는 흐르지 않죠. 네, 흐르는 게 아니라 같은 원리입니다. 계속 잘게 쪼개져. 아, 이게 엉뚱한 대로 아니, 근데 원래 너무 이것이 재밌어요. 또 안 될 거게 매력입니다. 네네. 오늘 타워 펌핑이 그만해도 됩니다. 펌프 설명을 들었으니까 터빈 설명을 드릴게요. 터빈은 펌프보다 설명이 더 어려워요. 아마 일반적으로 터빈은 대부분 사람들은 접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쵸. 터빈은 뭐냐면은 펌프는 아까 계속 전기 에너지나 기계 에너지를 유체에 전달하는 기계예요. 근데 터빈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전달받는 게 터빈이에요. 밑에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가스 터빈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가스 터빈은 뭐냐면 가스빈 발전기 또는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는 가스 터빈이에요. 앞쪽으로 공기가 압축기를 통해서 공기가 빨아들여지고 그 연료와 섞여서 연소실에서 폭발적인 연소를 하고 고온고압의 가스가 배출되면서 터빈 블레이드를 때려서 축을 돌리는 거거든요. 만약 저 축에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가스터빈 발전기, 축에 프로펠러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비행기 가스터빈 엔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네. 되십니까, 랩장님? 잘 이해가 되나요? 랩장님이 이해를 하시면은 드디어 성공하는 거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하시는 건가요?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네, 요거 어떻습니까? 되게 명료한 그림이거든요, 사실. 공기 아니에요. 공기를 보내서 공기와 연료 그 가스를 보내가지고 연소실에서 막 폭발을 해서 맞아요, 그 맞아요. 에너지로 정확하게 인해서 정확해. 돌아간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터빈을 돌리는데 터빈이 압축기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쵸. 터빈이 돌아가면서 압축기를 돌리고 압축기가 돌아가게 되면 공기가 빨아들여지죠. 그래서 그쵸. 공기가 밀도가 높아지고 그 밀도가 높은 공기가 연소실로 가서 그 연료랑 섞여서 연소하게 되고 네. 그게 다시 배출되고 그쵸. 이런 식의 가스 터빈이고요. 예. 저기서 지금 가스 터빈을 보여드렸는데 가스 터빈 날개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냐하면 가스 터빈 같은 경우는 발전이나 항공기에 쓰이는 가스 터빈은 굉장히 효율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연료 소모를 줄여야 되니까. 그 우리가 로켓 엔진 같은 경우는 뭐 100초, 500초밖에 안 타기 때문에 사실 효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뢰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렇게 상용 그 가스 터빈 같은 경우는 효율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예, 예. 그래서 그 효율이 좋으려면은 연소 온도가 높아야 돼요. 연소 온도. 근데 너무 높으면은 터빈 쇠로 돼 있는데 쇠는 타잖아요. 네, 쇠는 그렇죠. 뭐 몇천 도 되면 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기는 그 연소 온도는 1500에서 1700도 정도 되고 사실 그 온도에도 그 터빈 블레이드가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기는 그렇죠. 냉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료를 흘려서 냉각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터빈 블레이드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근데 터보 펌프는 냉각을 하지 않습니다. 액체로켓 엔진은 효율보다는 신뢰도가 중요해서 시스템을 복잡하게 가는 걸 무지하게 싫어해요. 시스템을 될 수 있으면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냉각을 하지 않고 온도를 낮추는데 그러면은 그 터보 펌프에 들어가는 건 냉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냉각 안 하기 그 하기 정도까지 위해서 온도를 안 높이는. 안 높입니다. 안무를 되게 상당히 낮춥니다. 그래서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어쨌거나 뭐 지금 보여드린 터빈 같은 경우는 온도가 너무 높아져야 효율이 좋아지니까 높이 올리고 냉각을 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예. 오.
그러니까 결국 복잡해지면은 효율이 좋아져도 우리가 다루는 게 되게 리스크가 커지고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터보 펌프는 불안정한 게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안전이 최우선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 높은 효율보다는 효율을 좀 포기하더라도 온도를 많이 높이지 않고 좀 적당한 온도에서 냉각 없이 갈 수 있게 설계를 한다. 지금 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무게, 신뢰성 이런 것들 최우선 생각하죠. 왜냐면은 발사체 한번 발사할 때 수백억, 위성은 수천억짜리도 있거든요. 한 번 실패하면은 엄청난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신뢰도가 중요하죠. 효율 좀 더 높이는 거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를 약간 요약하면은 펌프는 에너지를 액체에 전달하는 기계, 그러니까 터빈은 가스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전달받는 기계. 그래서 두 개 합치면 합이 맞잖아요. 그렇죠. 터빈이 가스의 에너지를 받아서 펌프를 돌리는 그런 구조란 거죠. 자, 지금까지 잘 이해되셨죠, 그죠? 네, 좋습니다. 이게 터펌프의 기본 원리고요. 본격적으로 터펌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 자, 엔진 아까 말씀드렸죠. 터보 엔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터보 그렇죠. 엔진. 실제로 자동차 중에 터보 버튼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죠. 예. 많죠. 많고 터보 엔진 들어가면은 보통 이렇게 하죠. 2.5T 엔진, 3.5T 엔진, 1.5T 엔진. T가 붙으면 왠지 모르게 고성능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터보 차저라는 게 달리면은 터보 엔진이 되고 그걸 T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페라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터보 엔진의 원리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가스 터빈, 터보 펌프랑 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자, 여기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터보 예. 차저 엔진의 원리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 자연 흡기 엔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연 흡기 엔진에서는 엔진을 돌리고 난 배출가스가 그냥 배출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터보 차저 엔진에서는 연소가스의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터빈이. 오. 앞쪽에 있는 컴프레서, 아까 말씀드렸죠. 공기, 압축기. 압축기를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가 더 많이 빨려오겠죠. 그렇죠. 1000cc 엔진, 작은 엔진에 터보 차저를 달게 되면은 2000cc, 3000cc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한 작은 1000cc 작은 엔진이 터보 차저를 달게 되면은 2000cc, 3000cc 엔진에 힘을 내는 거죠. 거꾸로 타는 보일러 같은 컨셉인가요? 맞습니다. 비슷한 예, 개념이죠. 배출되는 가스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더 열심히 돌려서 그렇습니다. 더 많은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더 압축시켜서 돌리니까 원래는 수학 50점 맞아야 되는 친구가 터보를 돌려서 100점 맞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무리가 되진 않나요? 엔진에? 무리가 되죠. 처음에는 그래서 터보 예. 쪽에는 터빈이 많이 깨지거나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다 그걸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터보 차저 엔진을 달게 되면은 작은 엔진으로 큰 힘을 내니까 자동차 무게가 줄어들죠. 이득이 있고요. 그 시스템이 큰 엔진 쓰는 것보다 작은 엔진 쓰니까 아무래도 단촐해지고 엔진 룸 무게가 줄어드니까 나머지 배치할 공간도 많이 생기고 또 근데 터보 차저 엔진의 가장 큰 단점이 예. 그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도 있지만 터보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터보 엔진 달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엑셀을 밟으면은 바로 RPM이 올라가서 출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한 0.5초, 1초 뒤에 출력이 커져요. 그게 왜냐하면 엑셀을 심하게 밟으면 터보 차저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배기가스를 이제 사용해서 터빈이 돌아가면 압축기가 돌아가서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는 그 딜레이가 있군요. 딜레이가 있는 거죠. 타임이 있는 거죠. 그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간 거쳐야 되는 딜레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반응 속도가 좀 바로 뿅이 아니라 네. 약간 딜레이가 있는 상태로 웅 하고 나는 거죠. 그게 그거구나. 네, 그 터보렉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터보렉을 없애기 위해서 터빈으로 돌린 게 아니라 전기 모터로 돌리는 일렉트릭 차저 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잠깐 전기가 좀 네, 전기가 해주는 거고요. 또는 터보 차저를 작은 터보 차저, 큰 터보 차저 두 개로 이원화해서 초기에는 작은 걸로 돌리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작동될 때는 큰 터보 차저 돌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회피해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라는 만화 혹시 아세요? 듀얼 터보 아시네. 네, 거기서 보면은 이제 부스터 온 하면서 막 1단 부스터 작동 막 2단 부스터 작동 말이 많아요. 왜냐면 딜레이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하면은 반응해서 나가는데 딜레이가 있으니까 일부러 말을 하는 거야. 그렇구나. 부스터 온 약간 이빨을 털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왼쪽 그림이 터보 펌프가 없는 가압식 엔진이고요. 예. 오른쪽이 터보 펌프를 다 갖고 있는 터보 펌프식 엔진. 현대 고출력 엔진입니다. 옛날에 터보 펌프가 없을 때는 저런 이제 가압식 엔진을 사용했어요. 액체산소와 연료를 탱크에 있는 압력 그대로 연소기에 공급해서 연소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누리호를 보신 분은 뭐 아시겠지만 누리호의 대부분의 볼륨을 차지하는 거는 탱크입니다. 탱크. 그렇죠. 탱크가 80%
10%의 볼륨을 차지하고 있어요. 누리호가 전체 총 무게가 200톤인데 그 중에 180톤이 추진제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추진제를 담고 있는 통이 대부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연소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소압이 높아져야 됩니다. 예. 연소압이 높아져야 유량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출력이 높아지는 거죠. 예. 출력은 유량과 비례하고 또는 연소 압력과도 비례하는데요. 유량이라는 거를 한번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그러니까 추진제가 흐르는 양인 거죠. 초당 흐르는 양인 거죠. 예를 예, 들어서 예. 75톤 엔진에 추진제 1초당 흐르는 양은 250kg입니다. 1초당 250kg의 추진제가 흘러요. 7톤 엔진은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유량의 추진제가 흘러요. 예? 그러니까 추력은 추진제의 유량과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유량이 그냥 흐르지 않죠. 우리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고 유체는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유량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압력이 높아야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빨대를 가지고 한번 바람을 불어본다고 생각해 예, 예. 봅시다. 같은 유량을 빨대랑 바람을 부는 거랑 큰 파이프로 바람을 부는 거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쉽겠습니까? 클수록 파이프는 편하죠. 천천히 후 불면 되지만 빨대는 굉장히 세게 불어야 될 그쵸, 겁니다. 내 입안의 압력을 높여야지 아. 빨대에 같은 유량이 흐르는 아. 거죠. 그래서 대유량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터펌프에 공급하는 압력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 많은 양이 흐르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압력이 굉장히 네. 높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배관을 너무 크게 하면은 네. 너무 바사체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비상식적이죠. 그래서 배관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데 대유량을 흐르게 하려니 터보펌프에서 공급하는 압력이 높아져야지만 그 작은 배관의 대유량이 흐르는 거죠. 연소압도 상관이 있지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압식 엔진에서는 터펌프가 없기 때문에 대유량이 되기 위해서는 탱크압이 높아져야 되는데 탱크 무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누리호의 탱크 두께는 2mm, 3mm거든요. 직경 3.5m에 높이가 한 10m쯤 되는 그 거대한 탱크가 벽 두께가 2mm, 3mm예요. 알루미늄 박판으로 만든 예, 거고요. 예, 예. 그거의 그 내부 압력은 뭐 3바, 5바, 6바 정도밖에 안 돼요. 음. 근데 연소압 3바, 5바, 6바짜리는 추력을 크게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연소압이 뭐 60바, 몇십 바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추력을 내기 위해서 탱크 압력을 높이면은 탱크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지겠습니까? 탱크 무게가 무거워져서 시스템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탱크 무게가 무거워지면은 무거운 걸 들기 위해서 추력을 더 내야 그러니까 되죠. 더 튼튼하게 하려면은 더 무거워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더 추력- 추력이 필요하고. 네. 너무 빨라서 제대로 연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닙니다. 너무 빠르면 연소 불이 꺼질 수가 있죠. 보염이라고 하는데요. 연소가 계속 그 불이 붙어 있기 위해서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됩니다. 너무 그러니까. 느린 건 괜찮겠죠. 빠르면 안 됩니다. 그쵸.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정말.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빨라서 압력이 커져도 또 튼튼해져야 되니까 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촛불을 보자고요. 촛불을 산소를 살살 후 불면은 촛불이 살아있지만 푹 세게 불면 딱 꺼지죠. 꺼지죠. 네. 너무 그- 세면은 아예 꺼질 정도로 세면 안 된다. 그렇겠죠. 그쵸? 네,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사실 적당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아, 제가 연소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음. 이거 살짝 틀릴 수 있습니다.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적당한이라는 것도 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죠. 예, 또 적당한이 그냥 적당한이 아니라 성능을 최대로 내면서 유량도 최대면서 속도도 가장 빠르면서 또 이제 문제가 안 생길 정도까지 적당한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딱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맥시멈에서 적당한 거야. 그러니까 설계자들이 얼마나 맞아요.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설계자 머리 다 빠집니다. 저런 거. 어려워요. 파이프 내경을 10mm로 할까, 10.5mm로 할까, 이거 가지고 밤을 새는 거죠. 연소압을 얼마로 할까, 연소 안에 있는 그 인젝터 작은 불구멍을 얼마나 할까, 몇 개로 할까, 그러니까. 벽 두께를 몇 mm를 할까, 0.1mm 단위로 고민을 하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듣기만 적당한. 했는데 벌써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터보 펌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추진제 탱크에는 낮은 압력으로 산화제와 액체산소와 연료를 넣고 터보 펌프로 원심력으로 회전해서 가압해서 연소기로 공급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연소압을 대폭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연소압이 높다는 거는 대용량의 추진제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고 또 같은 사이즈이면서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연소압이 높아져야 됩니다. 비슷한 원리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오른쪽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복잡하고 앞에 설명하신 터보에 무언가가 추가가 돼 있는 것 같죠, 과정에? 그렇죠. 훨씬 예. 더 복잡하죠. 아까 터보에는 컴프레서 하나만 달려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가 달려있어요. 예. 그리고 그 터빈을 구동하는 가스가 지금 가스 제너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액체산소와 연료를 터보펌프 출구에서 약간씩 추출을 해서 가스 제너레이터에서 또 연소를 시킵니다. 그 연소한 고온고압의 가스로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누리호 1단의 75톤 엔진의 경우 터빈의 출력이 4,000마력 정도 됩니다. 300W.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그림은 안 가져왔지만 항공기 엔진, 로켓 엔진, 자동차 엔진 뭐 다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단위 무게당 파워를 내는 것이 로켓 엔진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터보 펌프라는 게 달려
달려 있으면서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타워 펌프 무게가 탱크 무게 세이브한 것보다 더 무거워지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또 무게가 늘어나는 것도 안 고려를 되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워 펌프 회전수가 굉장히 높아요. 타워 펌프 회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심력이 커지니까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우리 75톤 누리호 1단 엔진 같은 경우 회전수가 10,000rpm이 좀 넘습니다. 3단 엔진은 27,000rpm. 분당 회전수가 12,700인 거죠. 자동차 많이 타보시면 알겠는데 자동차 보통 가솔린 엔진은 회전수가 3,000rpm 정도가 그렇죠. 보통이고 디젤 엔진은 2,000rpm 정도 되죠. 예. 근데 만약에 그 자동차를 5,600rpm으로 운전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연비가 매우 안 좋죠. 연비도 매우 안 좋지만 자동차가 터질 것 같을 거예요. 그쵸, 그쵸. 엄청나게 네. 진동 생기고 엄청 음소리 들리고. 나고 막 예. 곧 탈날 것 같을 거예요. 근데 타워 펌프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출력으로 훨씬 더 높은 압력으로 돌아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모든 문제들이 생겨요. 3단에서 훨씬 더 RPM이 높아져요. 3단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네. 사이즈가 작은데 압력은 더 높기 때문에 작은 놈을 같은 원심력을 내기 위해서는 더 빨리 돌아야 되죠. 긴 놈은 천천히 돌아도 되지만 작은 놈은 더 빨리 돌아야 같은 원심력이 생기는 거죠. 네. 작으면은 훨씬 더 빨리 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뒤에 이제 그 액체가 회전은 빨리 회전하는 펌프에 들어가면은 기화하는 문제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 생기고요. 또 회전하면은 회전한 것들에 대해서 불안정성이 생겨요. 혹시 고유 진동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유 진동수? 예. 고유 진동수. 고유 진동수가 뭐냐면 모든 물체들은 고유한 자기만의 진동수를 갖고 그쵸. 있어요. 그거를 제가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그네 아시죠? 그네. 네. 그네 탈 때 우리가 그네 밀 때 어떻게 밀어요? 어떤 주기로 밀어요? 어떤 주기로 밀어야 이렇게 그네가 잘 올라가죠? 올 때 밀고 네. 그쵸. 올 다시 때 오면 네, 밀고. 여기 주기를 맞춰서 밀죠. 그죠? 그렇죠. 주기를 맞춰서. 통. 요 1초에 한 번씩 오면은 올 때마다 맞춰서 밀어야 되는데 그거 주기 못 맞춰서 밀면은 그네가 쓰죠. 올라가는 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네 고유 진동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고유 진동수입니다. 예. 그 고유 진동수에 맞춰서 우리가 밀면은 아주 작은 힘을 들이고도 그대로 높이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타이밍만 잘 그쵸, 맞추면. 그쵸. 네, 그럼요. 타이밍, 근데 이 타워 펌프에 있는 모든 것들도 진동수가 있고 축도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축이 붉은 축인데 예를 들어서 고유 진동수가 이거는 10,000rpm이다. 근데 고유 진동수가 10,000rpm인 축을 10,000rpm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네처럼 막 널뛰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널뛰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집니다.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은 회전하는 것과 회전하지 않는 것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회전하는 것이 회전하지 않는 것을 때리게 되면은 깨지죠. 그렇죠. 액체산소는 금속을 연료로 해서 태웁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유 진동수를 회피하는 기술, 축계 설계 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액체산소를 다루기 때문에 극저온 구조 기술, 뭐 그다음에 터빈 고온 구조 기술, 뭐 회전하는 것과 회전하지 않는 것 사이에 고압력의 그 기밀, 밀봉이라고 하죠. 밀봉. 네, 네, 밀봉하는 기술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하는 것과 회전하지 않는 것은 딱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적게 생기게 하는 기술, 또 아예 안 생기게 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체 기계 대부분의 아주 극한 기술들이 다 집약된 것이 터보 펌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안 터지는 길이 거의 없어.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터지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고요. 거기서 기가 막히게 안 터지는 하나의 길을 찾아야 돼. 신기합니다, 진짜. 그래서 예.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누리호 1단 엔진 타워 펌프인데 빨간색으로 칠한 사각 부분이 타워 펌프입니다. 그래서 타워 펌프 저렇게 생겼어요. 타워 펌프 밑에 이제 터빈 배출구가 있어요. 지금 왼쪽에 가스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가스가 터빈을 돌리고 예.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아까 예. 제가 타워 펌프에 들어간 터빈은 구조를 간단하기 위해서 냉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소 온도가 낮다고 그랬죠. 예. 연소 온도가 보통 그 연소기에서의 연소 온도는 3,000도를 넘습니다. 3,400도, 500도 되는데 터빈을 돌리는 저 가스 제너레이터의 연소 온도는 600도에서 700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다가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완전 거구나. 연소가 안 되는 거죠. 불완전 예, 예, 연소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불완전 연소되면 어떻게 되죠? 막 나오죠. 시커먼 네, 연기가 막 연기가 나오죠. 막 나오죠. 이온가스 맞아요.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스 밖으로. 발생기의 터빈 출구에서는 시커먼 가스가 나옵니다. 나중에 아마 그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누리호 때도 나왔던.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미연 가스 예.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원래는 그게 사실은 공해 물질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엔진을 보면은 아 저거는 가스 발생기 엔진이구나. 저거는 다른 엔진이구나. 뭐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고 사실 엔진을 그 터보 펌프가 없는 엔진, 터보 펌프 있는 엔진이 나올 수 있고요. 터보 펌프 있는 엔진도 엔진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은 터보 펌프의 터빈을 어떻게 구동하냐에 따라서 그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가스 발생기 방식, 익스펜더 방식, 그다음에 뭐 다단 연소 방식 이렇게 갈라지는 거고요. 터보 펌프에 구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이 왼쪽의 이미지는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넘어오면서 네.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투어 펌프에 네, 대해서. 네, 그쵸? 네, 네. 근데 갑자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사진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왼쪽은 굉장히 단순화가 되어 있는 구조도인 거고요. 네. 실제로 개발은 오른쪽처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즉 지금 설명해 주시는 이 최 박사님의 설명이 사실상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시지만 실제 개발된 내용은 오른쪽처럼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간단하지 않아요.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개념이 이렇고요. 지금 박사님께서도 개념을 설명해 주신 거고요. 실제 개발은 오른쪽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고려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압식 엔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가압식 엔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가압식 엔진은 단순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요. 사고가 없죠. 그래서 그 추력이 낮은 예. 우주 공간에서는 사용합니다. 추력이 낮은 우주 공간에서는 신뢰도가 더 굳이 뭐 추력을 높일 필요가 없을 예, 때는 예. 아주 시스템을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충분하니까. 네. 예. 그 예를 들어서 우주 유영하는 그 우주인들 보면은 의자에 앉아서 예. 이렇게 버튼 누르면 칙칙하고 뭐가 콜드 가스. 맞아요. 콜드 가스가 나가죠. 예, 그죠. 그죠? 콜드 가스 쓰죠. 콜드 가스도 어떻게 보면 연소를 시키지 않지만 저거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추력기죠. 네, 추력기죠. 예. 네. 그러니까 연소를 시키냐 안 시키냐 차이지 그거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왜 추력기를 쓰느냐. 추력기 안 쓰고 엔진을 쓰면 훨씬 더 효율이 좋겠죠. 그 사람들이 1시간 우주 이용을 할 걸 엔진을 쓰면 아마 10시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간단하게 가야 신뢰도가 생명이기 맞아요. 때문에 간단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연료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죠. 10시간을 우주에 떠 있다고 생각해봐. 와, 되게 힘들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 가압식 엔진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필요한 데가 꼭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터보 펌프 이렇게 75톤 엔진 터보 펌프인데요. 제일 위쪽이 탄화제 펌프, 연료 펌프, 터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탱크 부피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산소는 기체로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예. 대기 대기 중에 있는 기체 산소를 마시면서 있잖아요. 산소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예. 기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산소를 어떻게 해야 액체로 만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온도 자, 아직- 압력이겠죠? 맞습니다. 예, 예. 압력을 무지하게 높이거나 온도를 온도를 아주 아주 낮추거나 낮추는 하면 거죠. 예. 액체가 되는데 압력을 무지하게 높이면 탱크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온도를 낮출 수밖에 없고요. 온도를 영하 183도 정도까지 낮추면은 실내, 그러니까 대기압에서도 액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액체 산소 온도는 영하 183도에서 작동하고요. 그다음에 연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등유, 석유죠. 석유는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니까 그냥 그대로 쓰고요. 터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0도에서 700도 정도로 이제 작동합니다. 그래서 요 1m 정도 되는 남짓한 그 기계에 극저온과 고온이 공존하는 거죠. 여러분 극저온 되면은 수축해요, 그죠? 우리가 그쵸. 더운 데 있으면 축 늘어지다가 추운 데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수축하죠. 수축하죠, 그죠? 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차가운 데 가면은 수축해요. 그리고 그 액체 산소 펌프는 수축하고 밑에 있는 터빈은 팽창하죠. 뜨거워지면 팽창해요. 금속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거. 극저온으로 가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결합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 그쪽 부분이 압력이 되게 높은데 지금 나사로 지금 결합된 부분이 보일 겁니다. 중간에. 예. 저 나사 부분에 실이 들어가는데 극저온으로 가면 실도 같이 수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발할 때 저기서 액체산소 세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가 잠깐 고생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요. 터빈에 가면은 터빈 사이에는 뜨거워지면은 팽창했다가 차가워지면 산이 수축했다 하면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실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예. 한 사이클을 거치면은. 그래서 터빈도 처음에 새는 걸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것도 새요, 결국은. 그래서 저런 것들 아까 뭐 회전하는 문제, 실 문제, 그다음에 급저온, 고온, 구조 문제 뭐 이런 것들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뭐, 것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의 누리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누리호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진짜 대단하네요. 너무 엄청 극명한데 그러니까요. 저게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상한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미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